자, 그리고 계속해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직접 언급하고 직접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재판 출석 전에요. 언론을 향해서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번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대북 특사였고 대북 전문가였고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직접 방어하면서 공식석상에서 지금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너무 직접 나서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지금의 검찰 수사가 굉장히 좀 무리하고 1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의 공감대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내부에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뭐 이런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표께서 아예 메시지를 내지 말아달라 이런 것은 아닐 거고요. 다만 지금 뭐 방금 우리가 앞서서 오프닝에서 다루셨던 것처럼 뭐 의료계에서 갑자기 뭐 집단적으로 휴직을 하는 문제도 있고 그 외에 갑자기 정부에서는 지금 뭐 상속세, 종부세 이런 것들을 갑자기 완화하고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퉈볼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의제가 지금 있고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될 이야기가 다양한데 이게 사법 리스크라는 것에 어쨌든 언론도 주목하고 여당도 주목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쟁점이나 그 전선이 흐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께서 공식석상에서 저런 대응을 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의 수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평화부지사라는 이름으로 임명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화부지사로 활동하는 동안의 일이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실형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만 보더라도 당시 평화부지사 인사권자였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그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더군다나 이화영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쌍방울로 하여금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방북 비용으로 거액을 북한에 송금하도록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방북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잘잘못 또는 판결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미 1심 선고가 나왔고 이것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께서 차분하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문에 대해서 놓고 어떤 점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을 향해서 집단적으로 이 비판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을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까지 구성하고 오늘 오전에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들어보시죠.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어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 방해를 위한 홍위벽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발언은 더욱 가관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배정됐다며 법원 행정처장을 향해 항의하고 사실상 개딸들을 향해 좌표를 찍은 것입니다.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작금에 벌이는 행태는 실로 목불인견입니다. 오직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급박하고 있습니다. 판사 법 왜곡죄 같은 듣도 보도 못한 법안까지 들먹이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특정인을 위한 방탄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른바 이재명 사법학의 저지 특위, 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은 유상범 위원이요. 아까 이 얘기를 했죠.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발언이 더 가관이다. 그래서요, 저희가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어떤 발언들이 나왔었는지를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화영 지사를 형량을 세게 때린 그 판사에게 배당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자동 배당한 게 맞냐고 질문한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기소를 했습니다. 또 쪼개기 기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법원은 재판부 재배당 등의 노력으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신변 보호 조치나 권리 보장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개한 목중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앞에 제보들을 보면 이 노트가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술자리 회의와 진술 강요가 없었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유상범 의원의 말이 바로 저 부분이었습니다. 법사위원들이 법안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일을 해야 될 위원들이 오히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방탄 변호사 역할들을 한다, 로펌 역할을 한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군요. 그런데 의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가 어떤 관대입니까? 법원, 검찰, 그다음에 좀 전에 나왔던 공수처까지 관할하고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그게 법사위잖아요. 그런데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 불러다가 공수처장 불러다가 재판 이렇게 해야 된다. 증거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더군다나 뭐 장경태 의원은 그렇다고 치고 이성윤 의원 같은 분은 검찰에서 수십 년 동안 고검장까지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고검장 할 때 검사할 때 저런 그 요청을 갖다가 정치권으로부터 받으면 그때 뭐 본인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중형이 선고된 다음부터 야당 의원들의 이 공격, 방어 이게 좀 더 적극적이고 강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정자동 그 호텔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 분명히 수사를 하고 나면은 또 기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 재판을 이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흠집내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이 자꾸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사람이 이재명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마치 모든 언론은 아니지만 많은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다 시킨 것처럼 대북 송금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탄압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당연히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을 할 부분이겠죠.